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책의 채택, 그리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채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책의 채택의 요소들, 그리고 정책 채택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은 정책 결정 이론에 관련된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모형마다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장에서는요,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노트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 채택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정책 분석하고 정책 채택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책 채택의 개념을 보면은요. 정책 결정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죠? 법이 수여한 예? 법이 수여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에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자가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의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채택, 정책 채택이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정책 결정자가 하는 역할, 기능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결정자는 뭘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보시면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렇죠. 예? 건의된 특정 정책안을 원한 그대로 채택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의 대안을 절충해서 채택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도 하게 되죠. 그리고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해요. 정책 결정자가 할 역할입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겁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매뉴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안이 몇 개인가? 몇 개의 대안을 절충해서 가장 좋은 베스트, 예? 베스트를 채택하느냐. 예? 그리고 건의된 대안들을 모두 거부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대안을 채택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건의된 대안들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새로운 대안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면 정책 그 결정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공식적인 권한은 누굴까요? 대통령, 장관, 예? 국회의원, 국회라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법관, 이런 법적 권한이 부여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 정책 채택이다. 알겠습니까?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정책 채택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책 분석과 차이를 두면서 알아야 돼요. 예? 정책 분석과 차이를 두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책 결정자가 정책 분석, 예? 정책 분석에서 예?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예? 정책 분석은 뭐래? 여러분이 뭐라고 기억합니까? 정책이 채택되기 이전에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요소별로 해서 정책을 분석하고 그렇죠.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뭐다? 예? 뭐다? 정책 채택. 그러니까 이 정책 채택의 이전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정책 분석 단계다. 예?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 굉장히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정책 분석 단계에서 논의된 그런 내용들 있죠. 문제의 내용들. 그리고 정책의 목표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의 예상
결과에 관한 비교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 결정자가 이게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그 결과들 여기서 발물이 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정책 개발 과정에서의 정책 분석, 정책 채택, 그리고 정책 분석가가 있었죠. 그리고 정책 결정자의 역할이나 기능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은 정책 개발 과정에서의 정책 분석, 정책 채택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책 형성, 정책 개발이죠. 형성이 개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개발을 위한 분석은 정책 판단에 필요한 정책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 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성격이 지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과정이다. 것이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정책 그 형성을 위한 분석이나 예? 그리고 정책의 결정 과정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정책 개발을 위한 분석에서는 정책 판단에 필요한 정책 관련 정보를 생산, 네? 그래서 근본적 성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하면 정책형, 정책 그 결정은요, 정책 결정은 어떤 겁니까? 정책 결정, 정책, 정책 결정입니다. 네? 정책 결정 같은 경우는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정책 분석이죠. 정책 결정, 즉 채택이란 말이에요. 네? 정책과 관련된 개인과 집단들이 다양한 가치, 그다음 동기,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책 분석은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인 과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을 채택하는 정책 결정의 과정은 어떻다? 굉장히 가치관이 들어간 주관적인 정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과정으로서의 정책 채택은요. 예? 이 정책은 합리적인 분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함께입니다. 정치적인 관련성을 통해서 형성되고 집행되는데 예? 공공정책의 채택 단계에서 예? 정책 내용의 내적인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분석적인 검토 그리고 결과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거를 둘러싼 이런 정책의 이런 요소들 관련된 그런 사회적인 관계, 권력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균형, 권력 게임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결단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책은 뭐예요? 합리적인 분석인 정책 분석과 정치적 결정인 뭐예요? 정책 채택이 플러스가 돼갖고 정책이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예? 여러분들 깔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치적인 요소라든지 정치적인 이런 관계가 정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은요,
정책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의 그 맥락을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 문제의 그 맥락과 관련된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제한되는가가 생각돼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 굉장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적, 규범적, 기술적, 정치적인 제약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시기의 문제죠. 그 시기의 문제도 아주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리고 누가 참여할 것인가. 누가 참여하고 참여자는 누구고 결정의 규칙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리고 결정에 기초하고 있는 준거. 준거는 뭐예요? 기준, 법적인 기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규정, 법령인 뭐 이런 지침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선례는 무엇인가? 예? 그리고 현재 처해져 있는 조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요거 다섯 가지. 정책 채택할 때 정책 결정자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 다섯 가지. 그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그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권력. 약간 정치적인 요소였잖아요. 음?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정책 대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권력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거겐이라고 하는 이 연구자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지렛대 작용점으로 얘기했습니다. 포인트 오브 레버리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 결정자가 컨트롤이 가능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의사결정자가 컨트롤 한다는 것, 좀 교과서에서는 조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컨트롤인데 이것은 힘에 의한 위협과 유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권력의 지렛대 작용점으로서 이해된다. 그래서 이런 지렛대 작용점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해진다. 그 그 정책을 채택할 때 있어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특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 솔루션, 해결책을 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후에 정치적 비용 효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전략과 전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책 채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정보의 이용 범위, 가능성 이런 것이죠. 네? 정책 결정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나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의 그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이용 가능할 수 있는지 이용 가능성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보의 원천이 모호할 경우에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원천이 신뢰를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잘못 우리가 보면은 의사결정자로서, 정책의 결정자로서 잘못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을 결정할 때 실제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감안하면서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참여자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 결정자가 정책 채택에 영향을 주는 성격을 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동기의 요소, 그리고 어떤 모험, 예? 그리고 인지하는가. 이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책 채택을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돼요. 정책 채택을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협상. 그렇죠. 협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죠, 협상. 네? 협상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노출된 특정한 그 아젠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의 전략을 통해 그 상호 간에 수용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흥정을 벌이는 겁니다. 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협상이에요. 그래서 협상의 지배적인 의사결정의 양식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어떤 요소다? 첫 번째, 상호 의존적인, 상호 의존적이면서 부분적으로 이면서예요, 이면서.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 채택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정책 권력을 다양한 결정점으로 분산시키는데 기여하는 뭐가 있다? 제도적인 관행이 있다. 제도적인 관행. 이거는 여러분들 정치적인 특성에서 봤던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은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정책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뭘 제공해요? 기회를 제공한다. 단점은 다양한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모두 조정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협상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협상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첫 번째는 교환적인 타협, 그리고 두 번째는 분배적인 타협이 있다. 교환적인 타협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 예? 이 사안에 대한 지지를 상호 교환의 의미로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고받는다 이 말입니다. 분배적은 명시적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단일 논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하나예요. 여기는 사안이 여러 개인데 여기는 논제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익 배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분배적 타협의 관점이 요구된다. 협상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다섯 가지가 있어요. 협상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 다섯 가지. 둘이나 그 이상의 의사결정 주체 및 당사자를 요소로 갖는다. 그리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협상이 필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협상 결과는 상대편에 의존되는 결과, 예? 상대편의 의존에 굉장히 예? 상대편에 의존되는 결과 의존이라는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의존은 여러분들이 그 협상 관계에서 예? 자원을 놓고 자원을 놓고 그 자원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가치들이 있죠. 무형의 가치도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상대방하고 상대방하고의 의존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상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 측면에 뿐만 아니고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 가지고 있는 예? 그 이 상대편과의 그런 협상, 이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결과 의존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협상 과정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동시적, 순차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함색하는, 그래서 정보 의존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함수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고 상대가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관련된 가치를 평가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힘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평가 기준과 진행 단계를 보면 협상의 평가 기준으로는 바람직한 협상이란 효과적이고 우호적으로 현명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현명한 합의는 그 사안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영어로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정당한 이해관계에 가능한 한 부합하며 이해관계의 상충, 오타입니다. 상충이에요. 상충을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잘 해결하고 또한 사회 전체 이익을 고려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뭐다? 현명한 합의다. 그래서 협상의 진행 단계는 첫째, 실질적인 문제, 즉 실제 이해관계에 관련된 쟁점들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협상 전략. 예? 입장 전략은 연속적으로 입장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입장 협상은 유연한 협상, 소프트 니고시에이션과 하드 니고시에이션, 강경한 협상으로 나눈다. 유연한 협상은 상호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충돌을 피하려 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쉽게 양보한다. 강경한 협상은 모든 상황을 의지의 싸움으로 보고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좀 더 오래 버티는 당사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강경한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는 입장 협상과 원칙 협상이 있다. 입장 협상과 원칙 협상이 있다. 협상에는 뭐가 있다? 입장의 협상과 원칙의 협상이 있는데 입장의 협상은 뭐예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자 예? 그래서 입장 중심의 협상을 하려고 한다. 대부분이 전통적인 협상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칙 협상은 뭐예요? 이거는 어떤 룰을 만드는 겁니다. 예? 어떤 룰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우호적이면서 현명한 합의를 만들기를 도모하는 것이 원칙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2차 시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MS에 있는 액티비티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